한국의 개발 속도가 대단하다. KF-21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정말 KF-21의 이론적인 성능은 제20바로 다음인가? 지난 2월 KF-21 첫 복자형 시제기인 4호기가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소호닷컴에서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가 반년도 안 되어 4대가 푸른 하늘을 날았다며 이것은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투기를 개발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한국이 그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한국의 개발 속도가 놀랍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KF-21에 쓰여진 기술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다며 이처럼 복합적인 장비 기술 원천을 가지고 실제 전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KF-21에 대한 한국 언론들이 성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제20 다음 가는 복자형 5세대기라는 홍보와 달리 한국은 미국 기술의 도움 없이는 갈 길이 멀다고 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또는 훈련기밖에 만든 적이 없기에 한국이 이렇게 한 번에 다양한 형태의 KF-21을 생산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자형, 복자형, 함재기형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그 개발 속도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중국 매체가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자 중국이 KF-21을 누르고 미국의 F-35에 대항하겠다면서 중국 선양항공사가 야심차게 만들었다는 FC-31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10에 이어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 미고기와 수호의 전투기를 모방 및 복제한 전투기를 생산하여 낮은 가격으로 파키스탄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스텔스 전투기를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값싸게 판매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FC-31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에게 판매하는 로키드 마틴사 F-35 스텔스기와 같이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어 지난 2014년 주하이 중국 국제항공박람회에서 FC-31은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FC-31인 시범비행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의 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시끄럽게 하늘을 뒤덮으며 엔진과 기동력, 스텔스 기능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3040기 정도의 FC-31 전투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었으나 주하이에서 파키스탄 파일럿이 이를 직접 탑승해서 비행한 후 구매 의사를 바로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후 중국에서는 FC-31을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를 견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이 지금 함재기형까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이 견제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FC-31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KF-21 보라매의 개발에 엄청난 속도가 붙으면서 개발 완료 시기까지 앞당겨지며 2026년 강릉 제18 전투비행단에 최초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KF-21인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KAI는 블록3 개발까지 빠르게 완료해서 수출용으로 내놓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국가의 모델과의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KF-21 블록3와 대결할 수 있는 모델은 튀르키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와 바로 이번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랑하는 FC-31입니다. 먼저 TFX는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려고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군수 지원은 물론 수출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중국의 FC-31이 유력한 경쟁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거의 실패한 스텔스기로 판명이 난 FC-31은 제대로 만든 KF-21의 적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FC-31 개발은 러시아의 분노를 사면서 거의 사장될 위기에 처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러시아판 F-35라 불리는 수-75 체크메이트 스텔스기를 공개하여 그동안 스텔스기라고 하지만 부실했던 FC-31 개발에 사용 선고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2026년부터 양산할 것이며 대당 3천만 달러에 팔 것이라면서 향후 최소 300대 이상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F-22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보다 강력한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의 엔진을 달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년 동안 중국 선양 항공사가 호위 항공사의 주요 고객이었으나
무려 500여 개의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서 FC-31을 만든 선양 항공사에게는 수-75 체크메이트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이 기술을 훔쳐갈까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F-35를 사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중국이 러시아의 기술을 빼내 저렴한 스텔스기를 만들어 값싸게 팔려고 했으나 러시아가 분노하면서 중국산 스텔스기를 깡통으로 만드는 최첨단 스텔스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기술로 팔려고 했던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을 러시아가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들은 KF-21이 미국 등 외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라고 깎아내렸지만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그대로 복제하면서 러시아에게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발표 이후 중국은 FC-31 연구 개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Su-75 체크메이트 수출이 잔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자 체크메이트 투자 개발 협정을 맺었던 UAE가 러시아에게 개발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전차와 전투기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물자가 바닥나는 상황에서 UAE는 러시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두고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서로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싸웠지만 이 기회가 한국에게 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미국에게서 F-35 구입을 거절당한 UAE, 이집트, 태국 등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큰 성과를 얻은 필리핀은 KF-21을 구입해 2027년까지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베트남도 KF-21 등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FA-50을 도입하는 폴란드는 이미 KF-21 블록 3 개발을 함께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에서 고전하자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산 무기의 퇴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난 5년간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빅픽처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꿈에 그리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KF-21을 개발하면서 우리 개발집이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라고 내세우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KAI에서 전투기를 개발한 조종래 전상무는 앞으로 레이더 기술이 발전해서 스텔스가 곧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스텔스기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등 성능에서 많은 희생하고 운용비도 많이 드는데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지금 만들기보다는 KF-21은 스텔스 이후의 기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전자파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전자전기를 개발해 KF-21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자전 기술로 KF-21을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국산 무인기 스텔스기도 함께 운용하여 이를 통해 항모 함재기로서 한국형 항모전단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산 항모, 국산 함재기, 국산 전자전기까지 한국은 지금 소름돋는 계획들을 하나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